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세요 했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는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에 입력된 전표에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 전표에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일반 전표 선택하시는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수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1번 8월 17일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거. 자, 그럼 지출증빙용은 우리 경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요거 매입의 현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현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래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데 회사는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이거죠? 자,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동해 주세요. 요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일반 전표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했대요. 했으나 8월 25일 현재 마산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1,500만 원.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대금을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월 25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2,500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외상 매출금은 얼마를 1,500만 원을 나머지는 받을 어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에 가서 이거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래는 그냥 애누리 없이 일반 전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를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니까 일반 전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고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열고 8월달 선택하셔서 8월 17일 자, 보니까 모두 판다에 220만 원 산 거를 상품으로 처리해 놨어요. 상품이 아닌데, 그죠? 얘를 삭제하시고, 일단은 삭제하시고,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2번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8월 25일. 자,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마산, 대변에 2,500 이렇게 했지만 마산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1,500이니까 외상매출금을 1,5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변에 자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 상환 받은 거다 그랬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바꿔줘라 이런 거죠. 그리고 거래처 마산 플러스 엔터 1,000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고요.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문제 1번 거래를 추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8월 17일 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61번 현과
복사하기. 공급가. 자, 220만원이 공급 대가겠죠. 현금과세니까 22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어서 표시해 주죠. 거래처는 모두 판다 입니다. 그리고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현금이 아니라 3번 혼합하시고 차변의 원재료는요. 자, 비품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메인 매수 전표 닫아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세요. 자, 먼저 결산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은요. 자동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수동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있지요. 자, 자동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대손상각, 퇴직급여, 재고자산, 감가상각, 법인세, 대퇴재간법 요것만 자동 처리하는 자동으로 분계하는 그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요 사항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결산이니까 요거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던 보험료. 자, 얘는 수익에 또는 비용에 이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퇴재간법 아니니까 얘는 수동으로 처리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수동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당해연도에 가상될 감가상각비 대퇴재간법의 가미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결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1번, 2번을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자, 수동 결산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수동으로 수정 분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8월 1일 전표 볼게요. 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요 8월 1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말이겠지요. 자, 그런데 1년분이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단기분과 차기분으로 월 단위로 계산을 하래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제조 부분이 이만큼이고 관리 부분이 이만큼이었대요. 자, 그러면 제조 부분과 관리 부분을 나누어서 수정 분계를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자, 1년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단기분이고 얼마만큼이 차기분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단기분은 8월부터 8, 9, 10, 11, 12 이렇게 세시면 되고 차기분은요. 내년 1월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니까 7개월치가 바로 내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제조 부분부터 볼게요. 제조 부분. 자, 1년치가 180만 원이래요. 자, 뒤에 공은 편의상 빼고 가겠습니다. 자, 180만 원인데 얘를 자,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어요. 그리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기분을 수정 분계해 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산 시점에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차기분을, 즉 선급분을 우리가 수정 분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기분을 계산해 내야 되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치 보험료가 나올 거고 곱하기 7을 하면 차기분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래서 선급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 관리 부문만큼은요. 마찬가지예요. 156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또 계산기를 나는 안 가져갔다. 평소에 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 이용했으니까 그거 이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신분증만 들고 수험표만 들고 이렇게 가세요. 근데 감독관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해요. 자, 계산기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쌀집 계산기 또는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만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쌀집 계산기를 안 가져갔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계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감독님 저는 프로그램의 계산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려주셔야죠.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왜냐면 이 전산회계 시험은요. 프로그램 활용 능력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계산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그럼 실격돼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계산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답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가서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K의 프로그램을 여세요. 여시고, 자, 지금 이거 일반전표에 수정 공개할 거니까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계산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측 툴바가 있는데 여기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조금 불편하지만 이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계산기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금액을 입력해요. 먼저 제조 부문입니다. 18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플러스 기호 연산자 부분으로 커서 이동하시고 나누기를 눌러주세요. 슬러시 누르시면 되죠. 키보드에 있는 슬러시 누르시고 12 엔터. 그러면 한 달치를 계산해 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7개월치. 다시 연산자 부분으로 가셔서 별표. 자, Shift 별표 누르시고 7개월. 엔터. 그러면 7개월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105만 원이 되겠죠? 계산하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관리 부분 거 계산해야 되겠죠? 자, 모두 삭제 누르시고요. 156만 원 입력하시고 다시 나누기 12 다시 곱하기 7 그러면 관리 부문은 91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볼게요. 자, 항상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왜요?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회사는요, 6월 30일 날이 결산이에요. 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전산회계 시험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정해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 날 요거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는데 선급분을 수정 분개해야 되니까 대변에 제조 부문의 보험료는 521번 보험료였을 거고요. 차기분이 105만 원으로 아까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105만 원 감소시켜 주면 되겠고요. 또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821번 보험료고요. 금액은 9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니까 차변에 133번 선급비용 이렇게 해서 수정분기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원 많아서 자, 그러면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많으면 장부가 작으니까 장부를 늘려주면 되겠지요? 많아서 12월 11일 날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현금을 늘렸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었겠네요. 그랬는데 결산일에 30만원, 즉 12월 11일 날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처리했던 거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가 부족 50만원 했던 거 차변으로 분개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월 31일 일반 전표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엔터 현금 과부족 선택하시고 50만원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만원 외상 매출금 영진상사 거 현금 회수가 밝혀졌대요. 자,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감소시켜야 되겠죠?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영진 30만원이 되겠고요. 20만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대요. 단 거래처 입력은 할 것 그랬네요. 자, 그래서 20만원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또 대변에 요거 자비익 하시면 되겠죠. 자, 자비익은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빼시고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입력해라 하는 말이었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모두 완료했으면 닫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대퇴재간법에 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이니까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자,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달 선택해 주시고 자, 감가상각인데 제조부께 있고 관리부께 있죠? 아이고. 자, 제조부께 있고 관리부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제조부 거 먼저 찾아볼게요. 자, 수정사항을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찾으실 때는요. 우리 엑셀에서 찾기 기능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엑셀 사용하시다 보면 뭔가 찾고 싶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영어 F 버튼 눌러요. find 해가지고. 그래서 컨트롤 F 누르시면 찾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건물 엔터. 그래서 건물을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건물 옆에 위에 감가비가 있는데 이 감가비가 500번대로 찾아진다. 이거 제조 부문 거예요. 네, 근데 건물은 관리부 거니까 건물 말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계장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기계장치도 역시 이 감가상각비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 거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선택하시고 제조부의 감가상각인 180만원을 여기 결산 반영금액란에 18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건물 찾아주시면 이번에는 감가비가 800번대로 조회가 되지요. 이번엔 진짜로 건물 부분 결산 반영금액란에다가 1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자, 수정분기할 금액을 모두 다 입력하셨으면 전표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버튼 F3 버튼 있죠? 네, F3 버튼 눌러서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결산이 완료가 됩니다. 자, 모두 결산을 완료했으면 결산 자료 입력도 닫으시고요. 다음 조회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결산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결산 문제부터 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회 문제는 좀 풀고 나오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회 문제는 결산과 관련이 없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 다 모르겠다. 아, 붕괴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포기다. 갯돈을 붙자. 네, 한국세무서에다가 갯돈 붙자. 갯돈 붙지 마시고, 네, 조회 문제는 좀 풀고 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중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어떤 특정한 달에 어떤 계정 과목에 뭐 발생된 금액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부관리 메뉴에서 네, 1월계표 메뉴, 일계표, 월계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월계표 탭 4월달 선택해 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관리비고요. 판매 관리비로 찾으세요. 판매 관리비를 찾아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찾으세요. 차량 유지비 그리고 차변에 현금란에 적어져 있는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현금란에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체란에 있다. 그럼 얘는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는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56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3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 거래처에 대한 걸 하고 싶대요. 그러면 장부관리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죠? 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 가셔서 처음부터 3월 31일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불특정 다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란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유민이 가장 큰 금액이고 5,072 되겠네요. 자, 거래처는요. 유민 5,070 만원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제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 얼마인가?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부가세랑 관련된 거는 자, 회계관리 메뉴 옆에 보시면 부가세 탭이 있어요. 부가가치 탭 있어요. 자, 부가가치 탭 선택해 주시고 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역 또는 발급받은 내역 이런 것들은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선택하셔서 발급분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탭, 매입 탭이 있는데 매출 탭에서 4월부터 6월 기간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요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공급가 얼마인가?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